다음 전화 또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아, 네, 저 용인 수지 상현동에 네. 예, 32평 아파트를 지금 세를 주고 있는데요. 네. 예, 저희가 경부선 상하행선 그 주변으로 플랫폼 시티가 생긴다고 오래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네. 네, 용인 수지에 있는 아파트 치고는 좀 외곽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은 좀 이렇게 좀 관심도가 없었는데, 네. 플랫폼 시티가 생긴다 하면서 좀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쨌든 저희가 그래도 5년 정도는 더 보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계속 보유를 하는 게 옳은 건지, 그렇게 되면은 10년 이상 보유 조건도 또 혜택이 되기 때문에, 혹시 매매나 이런 거를 나중에 하게 되면 세금 면제 혜택도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지금이라도 저 모델하우스를 좀 보러 다니고 있는데 네. 플랫폼 시티 쪽으로 좀 옮길 거를 좀 생각하고 매매를 지금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 아파트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수지 상현동 만연마을 롯데 캐슬 아파트요. 상현동의 만현마을 롯데캐슬 아파트. 네네. 앞으로의 전망도 보고 만약에 갈아탄다면 플랫폼 시티 네. 쪽은 또 어떤지 네, 얘기를 네,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팔석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롯데캐슬을 보유하고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2015년 4월에 그 경매로 구입을 했고요. 2015년, 약 한 10년 됐네요. 네네네. 10년 정도 보유가 됐습니다, 지금. 와, 여기가 아파트가 거의 지금 25년 정도 됐잖아요. 23년 정도? 23년 차입니다, 올해. 예,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벌써 10년 정도 보유했으면은 약 네. 이제 꽤 오래 보유하셨습니다. 네네. 근데 어떻게 저 시세 차익은 좀 보고 계세요? 경매로 샀을 때보다는 올랐지만, 저 앞에 방송하신 그 서울 분들처럼 그렇게 뭐, 눈에 띄는 급등은 없었고요. 네. 그냥 막 정체기에 있고, 수지에서도 조금 외곽에 있다 보니까, 네. 조금 그동안은 좀, 그런 혜택이라고 해서 그런 게 좀 없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플랫폼 시티가 들어온다고 하면서, 네.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요즘 주변에서. 그리고 플랫폼 시티로 나가는 그쪽 길이 저희가 5분, 10분 거리에 있다 보니까 위치가 나쁘진 않거든요. 저희가 요즘도 계속 둘러보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봐 드릴게요. 우선 플랫폼 네네. 시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랬을 네네. 때 그런 기대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네네. 이제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네네. 자, 그러면 경매로 받으셨다 그러면 그래도 비교적 싸게 이제 낙찰을 받으셨을 텐데 네. 현재 이제 요 부분이 아무래도 용인시에 위치하다 보니까 가격 상승폭이 이제 상대적으로 낮았죠. 네네. 예. 그런데 다행히 이 플랫폼 시티가 이제 들어옴으로 해서 이쪽 지역이 되겠죠. 여기 바로 이제 요렇게 돼서 요 너머까지 되는데 성북역 있는 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플랫폼 시티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바로 여기 롯데캐슬 아파트가 여기에 네, 위치해 네. 있어요. 네, 맞습니다. 도보로 약 한 5분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곳 플랫폼 시티가 이제 정말로 반도체 산업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기 위한 이런 그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용인시에서 야심차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만 2천 세대 정도의 이제 아파트가 이제 아마 들어오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전체가 82만 평입니다. 네. 82만 평인데 이곳에 고용 창출 효과, 문제는 고용 창출 효과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변에 주거의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단독 다가구의 수요가 이제 보통 결정이 되는데 고용 창출이 5만 5천 정도의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역에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의 노동 인력이 이걸 생각하세요. 노동 인력이 수준이 어떨까요? 수준이 여기는 중상급으로 중상급의 고급 인력이죠. 네네. 여기 지역은 그래요. 네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수준이 맞는 주거 수준이 돼줘야 돼요. 네. 자, 그러면 2030년까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 사업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네.
자, 롯데 캐슬이 앞으로도 5년 뒤에 가면 어떻게 돼요? 27년 차가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27년 차면은 어떻게 돼요? 노후된 아파트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다. 여기에 노동 인력의 수준은 네. 중급지 이상을 원하는 수준이 돼요. 소득 수준으로 보면은. 네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주로 갈까요? 새 아파트. 아무래도 판교나 분당으로 가기를 1차로 원하겠죠? 네. 그 다음이 이제 점차 이렇게 조금씩 낮은 수준으로 올 수밖에는 없어요. 네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셔요. 여기 지금 현재의 주변의 여러 가지의 자, 집값을 결정하는 게 뭐라고요? 무엇보다도 집값을 결정하는 것은 주변. 자, 집값을 결정하는 것은 첫 번째는 교통이 편리해야 돼요. 교통. 네. 두 번째는 편의 시설이 아주 좋아야 돼요. 네. 세 번째는 학군도 좋아야 되고 편의 시설 좋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자, 고용 효과가 좋아야 돼요. 네 번째는 학군이 좋아야 돼요. 네. 다섯 번째가 자연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중에서 현재 롯데 캐슬이 위치하고 있는 주변 지역은 어떤가요? 이러한 요건들을 현재 몇 개나 갖추고 있을까요? 한 3개, 4개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편의 시설이라 그러면 그냥 뭐 슈퍼가 있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복합 문화 시설들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네. 조금 부족하거든요. 네. 고급 일자리가 생기는 건 좋아요. 네. 예, 학군이 조금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학군 좋습니다, 선생님. 뭐 상대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제가 말하는 이제 예를 들면 네. 이 고급 노동력이 거주를 아.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런 네. 어떤 수준에 맞는 교육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교통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좀 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네, 보통 2개 내지 2개 뭐 정도가 이제 충족되는 요건들인데요. 네. 이들 지역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게 되면은 네. 현재 롯데 캐슬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전혀 없다. 그건 아닙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이 주변 지역에 아무래도 영향은 받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네. 그렇다면은 제가 결론은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은 네. 부분적으로 영향은 있다. 즉 여기에도 1만 세대가 들어와요. 그죠? 네. 여기에도 1만 세대가 들어오고 분당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전부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소득이 된다고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분당이나 이 지역 안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예, 이렇게 보면은 이 주변 지역이 좋지만은 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의 그런 기대 가치가 용인시에서 있는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떻다? 좋다. 그렇지만은 너무 크게 기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저는 정리를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쪽 지역에 네. 그 모델하우스를 좀 보러 다니고 있는데요. 모델하우스요? 어떤 여기 지역에 네. 분양하는 거? 네네네. 그쪽 지역에 분양하는 게 많이 있어서 모델하우스나 그거는- 이런 걸 보러 다니는데 네. 그 처음에 그 구성 지역 그 서울의 그 인접 지역의 아파트가 분양됐을 때 서울만큼 비싼 12억대 분양이 돼서 그건 서울의자리 말씀하시는구나. 네네. 네, 거기는 논란이 정말 있는데 용인시에서는 역대급으로 비싸게 그게 이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네. 한자신이라고 한국 자산신탁에서 본인들이 이제 매입해가지고 분양을 네. 하다 보니까 높은 가격.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좀 죄송하긴 하지만은 한국 자산신탁 자체가 절대로 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지는 않아요. 이러다 그럼 보니까 지금이라도- 최고가로 이제 분양을 했죠. 혹시 그럼 분양가가 그 정도가 형성이 되는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보러 다니는 게 이게 지금 맞는 건지 좀 싶거든요. 저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냐면 여기 지역 안에는 이제 네. 용인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앞으로는 굉장히 용인시가 좋아집니다. 특례시가 되면서부터 네, 이런 네. L자형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앞으로의 교통 여건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집니다. 네네네.
3호선, 그다음에 이 신분당선, 저 분당선, 그리고 저기 경전철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네, 네. 아직은 계획이 되고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네. 계속 이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어차피 철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완이 돼줘야 돼요. 이렇기 네네. 때문에 이 지역 자체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분양 신청을 할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지역 안에가 된다고 하면 그래도 손해 보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 네네네. 여기 안에는 이쪽 안쪽에요? 예 그렇지만 은 네. 만약에 자금력이 좀 되신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성남 쪽으로 좀 나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시티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오버랩이 되면서 네. 유입 인구가 많은 거에 비해서 분양 세대 수는 좀 적다고 좀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파트를 좀 노후 때가 27년차 좀 노후가 될 수는 있지만 좀 리모델링을 제가 자체적으로 해가면서 좀 유지를 하는 거는 어려울까요? 리모델링이 아니고 재건축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근데 재건축 속도감 있게 단지가- 재건축을 좀 하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봐지고요. 왜냐하면 1000세대 가깝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 수지 쪽에는 지금 재건축이 없고 거의 다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걸 굉장히 안타깝게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이 리모델링의 한계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요 근래 서울 지역에 1000세대 이상 되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 한번 와서 구경을 해보셔요. 실제 들어와서. 네.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리모델링이 훨씬 더 불리하구나 이런 것들을 체감하시게 되거든요. 네. 예, 그런 걸 한번 경험 삼아서 한번 와 보시면은 견학을 한번 해보셔요. 부동산은 결국 임장 활동이잖아요, 그죠? 네. 많은 것들을 보면은 내가 보이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정말 많은 얘기를 저희가 또 주고받았습니다. 또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상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